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슬플 때 울음소리, 그 절규라고 할까요?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슬픔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솟아나오는 울음소리, 이 절규를 들어보면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슬픔을 겨누지를 못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상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6.25 전쟁이 끝나는 그 무렵, 6.25 전쟁이 50년에 시작해서 53년도에 끝나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우리 이웃집에, 그, 학도병으로, 군에 갔다가, 어느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목발에 의지하고 이제, 고향 집을 돌아오게 된 이웃집 형이 있었는데, 그 부모 형제들이 그 형이 돌아왔을 때 몸부림치며 우는 그 절규를 봤습니다. 부모 형제의 그 애간장이 녹는 그 슬픔, 과연 저런 슬픔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경험했던 것은 그 서울대학교 4학년 때 4.19 의거에 참가를 했는데, 당시에 경무대, 지금 뭐 청와대라고 말합니다만, 경무대에서 경찰의 그 실제 사격, 총탄 사격에 손을 맞잡고 있던 그 동료가 총을 맞아서 이제 현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하면서 숨이 멎어드는 걸 봤는데, 나중에 그 대전에 사는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그 절규를 봤습니다. 특히 그 어머님의 거의 실신 상태가 되면서 절규하는 사실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움을 어찌할 바를 모른 바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80년대 초에 대학에서 계엄군이 대학에 진입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삼김 정치인들이 상당히 활동할 때인데, 그렇게 대학에까지 그 계엄군이 진입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저항하다가 희생이 된 농과대학 이세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의과대학 시체실에 이제 안치를 보다가 어느 창고에 이제 그 시체를 놓았는데, 감히 누가 그 옆에 의심거리지도 못하는데, 사범대학 그 동료였던 김용성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그곳을 가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서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진이 아버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자녀가 둘인데, 큰아들은 전투경찰에서 복무하고, 둘째 아들은 지난 밤에 사고로 이제 운명을 달리한, 그래서 그 아버님을 위로하는데 손을 꼭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는, 나는 그 눈물이 뜨거운 걸 처음 느꼈습니다. 아버님의 절규가 이런 거구나.
도대체 이 슬픔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슬픔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최근에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156명이나 희생된 사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만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태가 아니죠. 뭐 조사한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도대체 이러한 슬픔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이루할 건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생명에 연관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목숨을 앗아가는 그 인류의 어떤 일 중에서는 이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세계에서는 소련이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인류는 이상하게 두 패로 나누어서 적과 아군이라는 입장으로 전쟁을 하며 많은 목숨을 희생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는 승리군과 패배군으로 이제 점철되는데 그때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이라든지 한국전쟁 등등 지구 곳곳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 관계두는 것이 세 번째로 자연재해로 인한 것, 지진이라든지 또는 산사태, 눈사태 등등 홍수로 인한 거라든지 해난사고 또는 비행기사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과 관계두는 일 중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적게는 그 무슨 식중독에 의해서인 것도 있지만은 이번 그 이태원 참사 마냥으로 후진국형인 압사사고라고 하는 문제는 스포츠와 관계가 되는 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걸 누가 책임질 건지 내 책임이다 하고 떳떳하게 나와서 사죄하고 물러나실 분이 과연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그 잘은 모르는 어떤 미국의 신문기자 분하고 조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첫 마디가 이 국가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사건 아닌가 이렇게 보더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압사 사고는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조에 해당하는 만큼 10조 달러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가 추락을 점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걸로 보던군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한번 뭐랄까 예단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연초가 되면 그의 중요한 이슈 또는 어떤 트렌드를 거창하게 잘 설명하고 모여서 의논하는 세계적인 잔치가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는 행사인데, 특히 히브리 대학에 요즘에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생존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가 핵전쟁입니다. 인류가 조금 잘못 생각해서 핵전쟁을 발발한다면 인류의 멸망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생태계 붕괴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질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같은 대유행도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술의 그 혼란스러움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암담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근거는 과학의 발달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디지털 독재라든지 데이터를 독점해서 새로운 식민지 확장, 새로운 불평등의 시대의 시작, 이런 걸로 인해서 현명한 엘리트 그룹이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그 AI를 이용한 혁명, 그래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다든지 권력을 장악해서 어떤 권좌에 앉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로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리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위험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그 해킹 능력, 그 해킹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생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해킹 능력. 그래서 인간의 해킹 능력을 AHH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 해서 인간 생활이라든지 일반 생활입니다. 또 생각이라든지 뇌의 작용들을 해킹해서 엘리트 집단이 마음대로 여러 가지를 변형시키고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적 성향도 조절이 가능하고 희망마저도 조절할 수 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취향마저도 조절할 수 있다. 지금도 약간 기초지식 비슷한 걸로 안면 인식 기술, 이 중국 같은 데서는 입국자들의 그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중국의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살펴가지고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어찌 보면 무섭고 힘든 세상이 오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새롭게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중에 지금까지 그 슬픔을 대략 유발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과 그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구분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우리가 보아왔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자연 파괴에 따른 질병이라든지 과학 발달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같은 거죠. 총기 사고,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그 멍청한 집단이 일으키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그 잘난 사람에 의해서 야기되는 슬픔, 그러니까 우수성의 폭발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그 잘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조작 기술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빈곤, 소득의 격차에 따르는 그 문제가 아마 미래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의 어떤 혜택에 대한 것, 가정에서의 주로 어떤 기술적인 발달, 바이오테크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주부의 시대가 돌아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시대 새로운 부 창출 문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질이 상당히 지구에 유입됨으로써 달나라의 보석이라든지 화성의 무슨 보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험을 외계에서 해가지고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금 위험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생명의 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어떤 우점종의 출현으로 인해서 AI를 자유로 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으로 변화하는 인간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다른 혹성으로의 탈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신의 등장에 의해서 상당히 슬픈 집단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